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경제 지표들로 인해 상대 지수가 모두 0.6%대의 약세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상무부가 발표한 1사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치였던 0.2% 증가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예상치였던 1% 감소보다는 웃돈 것으로 폭소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와 강달러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부진이 GDP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의 경제 지표인 5월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6.2를 기록하는 데 그쳐 두 달 만에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예상치였던 53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또 다른 지표인 5월에 소비 심리 역시 다소 악화된 것 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가 증시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 원유 가격에 4.4%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항공사, 의료보험사,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장비 업체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과 운송, 제조업, 소매, 어페럴, 태양광, 주택건설, 담배, 그리고 바이오 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2.0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가 편입되는 걸 G7 국가들이 모두 다 합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즉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화를 IMF SDR에 편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 문제에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DR은 IMF 회원국들이 글로벌 외환위기 발생 시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 국제 준비 통화로 현재 미국 달러화를 비롯해 유로,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 등 4개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된 적은 없지만 SDR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로이터 통신 측은 위안화는 SDR 편입되는 첫 신흥국 통화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축소된 반면 중국의 힘이 또 다른 단계에 올라섰다는 표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쇼블레 장관은 위안화가 연내 SDR에 편입될 가능성은 약간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이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금융개혁을 선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일 싱가포르 기반의 아바고 테크놀로지의 370억 달러 규모의 통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인수에 이어 금요일에는 인텔이 경쟁업체 알테라를 1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등 반도체 업체 간 M&A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알테라는 4%, 인텔은 1.5%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형 바이오 업체 헤론 테라퓨틱스는 임상 실험 중인 자사의 구토 치료제가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45%의 폭등세를 보였고, 미국 최대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인 게임스톡은 지난 무기 중 예상을 7센트 웃돈 시당 68센트의 순이익과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7%가 상승했던 반면 증시 예상을 크게 밑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의류업체 퍼시픽 선웨어는 여러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이 쏟아지면서 10%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시장 분석기관인 켈리 블로그가 올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인 1,700만 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인 GM과 포드 모두 1%의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골드만삭스를 고용해 회사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발표한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인 휴메나는 20%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 일정들 좀 같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먼저 경제지표입니다. 6월 1일 4월의 개인 소비지출, 5월 ISM의 제조업지수, 4월의 건설지출을 시작으로 6월 2일엔 5월의 자동차 판매, 4월 공장 주문, 3일에는 5월 ISM의 서비스업 지수를 시작으로 5월의 ADP사인 민간 부분 고용,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6월 4일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사분기 노동 생산성, 6월 5일엔 증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 연준의 4월 소비자 신용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기록을 보면 6월 1일
대형 어페럴 업체인 PVH를 시작으로 6월 2일 달러 제너럴, 크래커 배럴, ABM 인더스트리, 게스, G3 어페럴, 메드트로닉, 6월 3일엔 브라운 포맨, 베라 브래들리, 파이브 빌로우, 드레서 랜드, 매트리스 펌, 6월 4일에는 시에나, JM 스모커, 네비스타, 스위어스 홀딩, 마이클 스토어, 조이 글로벌, 베리폰, 다이아몬드 푸스, 시체인지, 그리고 아날로직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그 폭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지수별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이 종목의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